반갑습니다. 거제시 재택의료센터 동방신통부부 한의원장 방호열입니다. 오늘은 한의 방문 진료에 있어서 다학제 방문 진료의 한의사 역할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짧게 넘어가는 게 많고 좀 빨리 진행될 겁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한의 방문 진료 사업은 크게 이제 하는 건 1차 의료 한의 방문 진료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제 재택의료센터 그리고 중앙정부 지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 의료 관련해서 업무들 그리고 기타 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1차 의료 한의 방문 진료 사업은 약 2,800개 기관이 지금 참여하고 있으며 한의사 단학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분이 방문 진료를 요청하면 한의사가 나가서 진료를 하는 거고 수가는 약 한 10만 원 정도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나온 자료를 보면요. 그 한의원의 방문 진료 건수가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통계가 좀 그 부정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중간에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보면 360여 개 기관이 약 한 2만 6천 명 정도 방문했다고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택의료센터는 전국에 3개소가 있습니다. 거제에 있고요. 그리고 전주에 있고 당진에 있습니다. 28개 중에 3개소가 한의원입니다. 중앙정부 지자체 사업은요, 지금 하고 있는 커뮤니티 2단계, 여기서도 이제 한의원이 의료파트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같은 경우는 한의학 건강돌봄 사업 등이 있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전이라든가 광주 같은 경우는 또 따로 이 사업과 다르게 또 지자체별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방문진료 관련 업무를 보면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그리고 계약의사, 요양원에, 그리고 방문간호 지시서를 씁니다. 보통 한의과, 한의원 비중이 보니까 대략 방문간호 지시서 기준으로는 대략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그 재택의료센터는 방문진료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좀 방문진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녹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재택의료센터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이 소가 나이가 들면 어디로 갈까요? 약간 아재 개그인데 그냥 나이가 들면 다이소로 갑니다. 사람도 이제 죽는다는 거죠. 재택의료센터에서 보는 환자군은 말기와 죽음에 가까운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제시 같은 경우는 현재 50명 정도의 대상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거제시 재택의료센터가 요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면 먼 곳은 약 그 편도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2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하면 걸리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평균 왕복 거리가 한 20km 정도 되고 평균 왕복 시간이 한 43분쯤 됩니다. 한 명당. 그리고 한의사 1명,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는 지금 3명입니다. 외래 진료는 제가 주 45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방문 진료는 외래 진료 이외 아침, 점심시간, 저녁 시간에 주로 하고 있으면 약 한 20시간 정도 주 기준으로 일주일에 20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방문 간호는 낮에 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제시 인구는 2015년부터 계속 줄고 있습니다. 현재 약 한 24만 명 정도가 됩니다. 노인 인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지금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 환자도 지금 현재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가급여 실인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문 요양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집에 있는 분 중에서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노인 유치원 안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로지 집에 계시는 분들인데 이 숫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통계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인구는 약 한 24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13% 정도가 노인 인구입니다. 그리고 등급 판정은 이 중에 이제 12% 정도의 3,000명 정도, 3,700명 정도 받고 있고, 이 중에 70%는 또 집에 계십니다. 재가에 계신 분들이. 그리고 재가에 있는 분들에 대한 통계를 보면, 연도별로 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봤을 때 재가에 있는 분들이 연평균 한 4% 정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 아까 그 요양보호사 이용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년 한 2.7% 정도 평균 증가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보면 이제 여기 70%를 이제 80%로 올리는 게 지금 장기요양 5개년 계획에 나와 있죠. 거제시 인구입니다. 75세 이상 후반기 노인들은 돌아가시기 때문에 감소하고 있지만 대기 인구가 많습니다. 지금 65세가 되기 위한. 그리고 10세 인구가 3,000명인데 작년에 0세 인구 12개월까지 태어난 애가 900명 정도입니다. 현재는 한 800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아랫세대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는 거, 여기는 또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거, 그런 통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거제뿐만 아니고 뭐 서울이라든가 일산, 대전, 김해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재택의료센터에서 다학제 협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SD 매뉴얼에 보면 이제 보건의료인, 그리고 간병인, 가족, 환자 본인까지도 다학제 멤버 팀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이거를 근거로 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 뭐 환자 포함해서 환자 보호자, 뭐 재택의료센터 직원들 다 이제 어떤 다학제 팀이고, 하다못해 뭐 지나가는 고양이가 환자를 웃긴다면 걔도 뭐 다학제 팀으로 넣어줄 의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력이 부족한 상태고, 누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다학제 팀으로 어떤 구성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택의료센터는 한의사, 간호사, 복지사가 연합해서 포괄평가, 사례회의, 케어 플랜을 통해 진행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 수단이 뭐 시간이 전화받기 힘들기 때문에 주로 이제 카톡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재택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택과 유기적인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그리고 뭐 SNS를 통해서 재택에 있는 분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게 가장 어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택의료센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택에서는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사실 방문하는 게, 한의사가 뭐 한 달에 30분, 간호사가 30분 곱하기 뭐 5회, 이 정도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뭐, 예를 들어, 요거는 이제 환자 달력인데, 저희가 이제 가기 전에 이렇게 좀 준비를 해 놓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환자를, 상태를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체온이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그래서 하루에도 뭐 10번 가까이 체크를 합니다. 요거는 또 오른쪽 왼쪽 다 같이 또 체크하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이제 환자 보호자분하고 교육을 통해서 환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환자 보호자랑 이제 카톡인데, 뭐 예를 들어 소변에 계속 그 소변줄에 이제 그 돈혈관에 피가 섞여 나와서 방광루 관련해서도 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한 거 소통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다학제협력 의료기관을 보면요, 요분 같은 경우는 교통불편지에 사시는 분인데, 뭐 최근 일입니다. 저번 달의 일인데 41년생이고, 처음에는 뭐 저희 한의원에 이제 숨이 차다고 전화 상담만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좀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일단 병원 가세요 하니까 또 안 가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뭐 그러면 제가 나중에 한번 들러볼게요 하니까 또 수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가보니까 바이탈도 괜찮아요. 숨은 굉장히 찼습니다. 부정맥도 좀 잡히시고, 맥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병원 안 간다. 자식들 걱정한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한 20분 정도 관찰하다가, 뭐 환자분 살짝 꼬셔가지고 이제 진주에 따님한테 전화를 거니까 통화하고 상황 설명하니까 일단 병원은 가는 걸로 동의를 했는데, 환자분은 이제 자제분이 알고 나서는 또 병원에 가시려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는 거를 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갔는데, 이때 이제 내과 원장님 잠깐 좀 같이 동행을 좀 하자고, 나오자고 조금 얘기를 해서 응급실 도착했는데 한 40분 걸렸나요? 교통이 안 좋아서. 근데 응급실 도착하자마자 굉장히 좀 수치가 바이탈이 안 좋게 나왔고, 그리고 뭐그 후에 이제 그 신부전 쪽으로 진단을 하셔가지고 경상대병을 전원하였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서울 아산 쪽으로 전원하였는데, 그때 또 뇌경색이 와서 근데 조기 치료해서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비뇨기과라든가 주위에 이제 아는 분들 위주로 좀 공유를 뭐 협력을 하는 편입니다. 외부 기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오만자 방역에 관련해서 여러 기관들이 협력하여 치료를 하였는데, 이 분이 이제 예를 들어 작년 5월 정도에 이제 최초 가려움이 있었고, 근데 계속 뭐 치료해도 모르다가 9월 말경에 이제 자제분이 4명이 왔다가 가려움이 심해가지고 가다 이제 대학병원까지 갔는데, 결국 그때 이제 옴진더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뭐 그 뒤에 이제 수도 발견됐고 옴진더기 진단을 확진받으셨고, 그런데 문제는 5월 달에 생긴 게 이제 1월 7일 제가 방문할 때까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방역하고 보건소에서 실내 방역까지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기관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진료하고 간호했고 지역자원 연계를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방역 및 실내 방역을 해주셨고, 물품 지원, 방역복 100벌이랑 뭐 이불 같은 거, 새 이불, 그리고 기저귀 같은 거 지원해 주셨고, 노인센터에서는
가장 시간이 많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방역 총괄 계속 뭐 그 하루 종일 그냥 낮에 남아 계셨고, 면사무소에서는 이제 인력 두 분이랑 청소용품 물품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자문해 주셨고요. 약국에서 이제 약품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옴진덕이 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서하고도 현재는 협력 중입니다. 임종 후에 이제 좀 약간 법적인 문제가 서로 약간 끄끄러울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통은 재택 사망하시면 119 신고, 112 신고해서 형사가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 검안이가 오고 검안서를 작성해서 장례식장 이동하게 되는데, 시간도 이렇게 하면 오래 걸릴 뿐더러 뭐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죠. 보호자도 싫어하고. 그래서 저희는 뭐 재택의료센터 방문 진료하고 사망하시게 되면 저희가 사망 진단서를 발부해서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는 걸로 시스템을 잡았고, 조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72시간, 제가 진료한 뒤 72시간 안에 사망했을 경우입니다. 뭐 요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상시 협조하기로 했고, 뭐 경찰서에서 좀 요 상황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필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비상 연락망도 구축을 하였습니다. 치매 안심센터랑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간담회를 6월인가 7월인가 그때 했고, 저희가 이게 치매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이제 어 그 치매 재활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장비가 너무 없는 거예요. 교구를 뭐 다 사기도 그렇고, 물품을 다 구매하기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교육 프로토콜이 이제 새로 만들기도 그렇고. 근데 이게 치매센터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저희가 이제 보통 뭐 저 1회 간호사 5회면 6회 방문이 되는데, 이때 이제 가서 쓰고, 그리고 이제 이게 로테이션으로 빌리는 식으로 교구가 여러 가지면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보유도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복지관하고 협력 상황입니다. 이제 뭐 복지관은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공동 사료 관리, 먹거리 지원, 주거 개선 사업, 나들이 지원, 일상생활 지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뭐 좀 다 부담을 느끼는, 복지관 측에서는 부담을 느끼는 사업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먹거리 같은 경우는 뭐 복지관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끊을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70대에 그 뭐 도시락을 받기 시작했으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이가 하루 더 한 살 더 먹었는데 몸은 더 안 좋아졌을 건데 지원을 중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 이 부분은. 근데 저희가 이제 좀 합의를 한 건 그겁니다. 저희가 요양보호사가 오지만 혹시라도 요양보호사가 짧은 기간 빌 때, 그때는 이제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 개선 사업인데, 요거는 뭐 최근에 이제 그 방충망이 이 집은 없었습니다. 방충망이. 그래서 이제 여름에도 문을 완전히 닫아 놓는, 그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같이 이제 공동으로 사례 관리를 해서 이렇게 방충망하고 문을 같이 하고 주방도 개선시켰습니다. 이게 현관 쪽이고요. 이 방 쪽입니다. 자, 그리고 네, 이상 그 재택의료센터 이제 관련해서 협력하는 기관들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제 한의사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의사는 주로 이제 방문 진료로 가면 침 치료, 뭐 약침도 많이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뜸, 부항, 그리고 추나, 한약, 그리고 단순 처치, 염증 처치, 뭐 드레싱 종류입니다. 그리고 비위관, 돈요관, 그리고 기타 등등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침을 이용한 그 도구로서 이 침 사례를 한번 보면요. 33년생 남자분이신데 장기형 1등급이십니다. 이제 21년 정도의 의식 소실로 이제 병원에 갔다가 이제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선망증 진단받으셨는데, 그다음 침대 포박을 했는데 뭐 계속 이제 그 난동을 부리니까 일단 강제 퇴원당해서 재택에서 머무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진 날짜가 1월 달인데, 이때 이제 와상이셨고 1등급이니까 와상이시겠죠. 그리고 선망이 있으셨고 금이 있다, 지령이 있다, 뭐 그리고 계속 기면이시고 밤에는 또 이제 좀 선망이 심하시고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까지 방문 진료 6회, 방문 간호 10회를 진행했고, 후에는 이제 뭐 혼자 일어설 수 있고 선망 없어졌고 수면 상태 양호해졌고 서술형 문장, 스토리형 대화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요 분을 보면 원래는 이제 요통 때문에 좀 치료를 해달라고 하신 분인데,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뭐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화병이 있는 게 탈행실증이라고 합니다. 한의원에서는. 그래서 이제 화병이 있는 게 보여서 그걸 치료하는 치료를 한 2회 정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스스로 좀 원래 와상에 계시다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태까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질병 쪽으로 보면 한번 욕창 위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욕창 진료는 뭐 저희 재택의료센터 내부에서는 한의사 같은 경우 뭐 한의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합쳐서 욕창 진료를 하게 됩니다. 간호사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제 뭐, 요 부분은 이제 뭐 욕창은 아니고, 그 열상이신데, 노인분들 피부 약하잖아요. 그죠? 요 부분이 찢어져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서로 카톡으로 소통하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욕창 관련해서 카톡으로 소통하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욕창 치료 원칙은 예방, 조기 발견, 그리고 빠른 치료, 재발 방지,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욕창 치료의 핵심은 뭘까요? 뭐, 다 뭐 좀 다를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일단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특히나 이제 재택의료센터 관련해서는. 이 뭐냐 하면요. 이제 결국에는 집에 있는 분이고, 저희가 뭐 갈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죠. 아까도 보셨지만 한의사 30분, 뭐 간호사 뭐 2시간, 30분 뭐 네 번 하면 그죠. 그래서 예방하는 것도 집의 일이고 조기 발견하는 것도 환자 보호자의 일입니다. 그리고 빠른 치료를 하는 거는 물론 저희도 하지만 재택에서 이거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 또한 재택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필요한 건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교육에 따라서 예방, 조기 발견, 재발 방지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실제로 뭐 당연히 치료도 하겠죠. 욕창 치료를 방문도 하고. 저희가 방문을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욕창 치료는 뭐 24시간 되어야 되죠. 그래서 비대면 진료를 합니다. 이렇게 일단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교육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교육을 하려 그러면 환자도 환자 상태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사진 정보로 제공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환자 요거는 이제 따님인데 뭐 이렇게 이제 초기 발견이죠. 굉장히 2단계 초기 내지 뭐 2단계 초기로 보여지죠. 이렇게 발견을 해서 알려주시면 이제 뭐 이렇게 치료를 해서 이제 치료하는 그런 이제 사진입니다. 일단 침 치료를 합니다. 침 치료는 이제 욕창 환부에 이제 침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위성격이라는 거는 위장을 치료하는 건데 이제 염증을 좀 줄여줍니다. 그리고 피부를 좀 살려주고 염증방은 염증을 좀 줄여줍니다. 한약 같은 경우는 일단 약합니다. 그죠? 그래서 더 보태, 뭐 플러스 시켜주는 그런 보약 종류가 들어가고요. 생기는 이제 피부가 생기는 환기 같은 약을 씁니다. 그리고 소염, 항균 약을 쓰고 그리고 증상에 따라서 예를 들어 변비가 있으면 욕창이 다 안 낫겠죠. 소화가 안 돼도 그렇고. 그래서 증상에 따른 이제 약들을 같이 넣습니다. 그 다음에 드레싱입니다. 드레싱은 이제 아주 간단한 2단계까지는 이제 그 저희 뭐 연고가 있습니다. 연고를 바르고 그 다음에 듀오덤을 바르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좀 심한 분들 2단계 이상에서는 이렇게 연고에 석유 드레싱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합니다. 케이스를 보면요. 요분 같은 경우는 8월 26일 날 이제 최초 발견됐죠. 그럼 연락이 오죠. 환자분한테.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간호사를 보내든지 제가 가든지 아니면 경험이 있으면 그냥 하라 그럽니다. 환자분한테. 그래서 26일 날 최초 발견인데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좋아졌습니다. 여기는 2단계, 1단계 두 군데 있었고 여기도 2단계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환동됐다가 뭐 빨리 없어졌습니다. 일주일 정도 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SNS나 이제 전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요분 아까 잠깐 나왔던 열상 환자분인데 요분이 병원에 의사분이세요. 외래로 가서 이제 이런 상태라고 연락이 왔죠. 환자한테. 이거 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했죠. 병원에서 받을래요? 저희가 진료해 드릴까요? 재택에서. 재택일로 희망하신다고 그러셔가지고 9월 4일 날 이제 그 열상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저희가 방문 간호사 보내고 그래서 뭐 드레싱 교육하고 드레싱 재료 제공해서 이제 보호자가 할 수 있게. 그럼 요때 요 날 이후로는 이제 보호자가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뭐 7일 날 14일 날 완치가 됐는데 사실 뭐 11일 날 완치됐다고 해도 상피가 생겼죠. 그죠? 재상피와. 그래서 일주일 내지 열흘 만에 완치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고는 뭐 20가지 정도 한약재와 기름, 동식물성 기름을 활용해서 100일간 저온 축출합니다. 냉장고 속에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종류나 뭐 어떤 병에 따라서. 여기 주사기 형태는 홈 같은 데 쓰기 편하라고 이렇게 요런 어떤 제재도 만들었습니다. 같이. 다학제의 확장. 요즘은 이제 비대면 진료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학제로. 그냥 한의사 간호사, 한의사 환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진료 사업 지침에 보면요. 초진이 허용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거동불편자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65세 이상 장기 요양, 그리고 장애인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수급자 건강관리 강화 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뭐냐 하면 방문간호센터랑 의사, 한의사, 그러니까 방문간호 지시서를 쓰는 사람끼리 연결하는 비대면 진료 사업입니다. 비대면으로 연결해서 뭐 예를 들어 여기 보면 뭐 방문간호 지시 변경 대발급 또는 뭐 모니터링 상담을 하면 의사에게도 수가를 주고 간호사에게도 수가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합쳐 놓으면 비대면이랑 합쳐 놓으면 이제 제가 어떤 지금 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가 되는 거더라고요.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욕창 없는 거제, 욕창 없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좀 거창하지만 실제 뭐 되진 않겠죠. 근데 뭐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이제 장기요양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다고 공고를 하였습니다. 9월 1일 날. 그래서 왜 욕창인가 보면 일단 환자 고통이 커요. 엉덩이가 썩죠. 그죠? 커요. 그리고 보호자도 힘들어요. 기저귀 교체 자주 해야 되죠. 또 대소변 오염 신경 써야죠. 드레싱 해야죠. 근데 이것도 있지만 환자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이제 맨 처음 생긴 분들, 몇 번 생긴 분들은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뭐 예를 들어 우리 엄마가 네, 저렇게 동안 놔둔 게 참 자책이 된다. 그리고 와, 더 심해지면 어쩌지? 두려움이 굉장히 큰 질병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또 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택의료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도 뭐 소홀했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게 만약에 생기면. 그리고 욕창이 생기면 이걸 진료하다 보니까 다른 증상에 대한 진료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랑 뭐 저희 방문진료 간호사랑 했을 때 영상 사진 관찰이 가능했어요. 이거 뭐 실제로 뭐 제가 한 번도 안 가고 치료되는 케이스가 많죠. 요즘 욕창이 많이 없구나. 이런 케이스들이 있죠. 있으니까 이제 뭐 이거 비대면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대상자는 두 가지 군입니다. 초진이 가능한 65세 이상 장기 요양 그리고 장애인. 비대면 진료 신청이 오면 제가 이제 비대면 진료를 합니다. 그리고 다학제 협력팀을 구성합니다. 이걸 환자만 하기에는 좀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기관이 끼게 되죠. 뭐 한의원이라든가 방문간호기관. 그래서 이제 저는 비대면으로 하고 그 기관에서는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뭐 한의사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게 왼쪽 다리에 이제 교양인데 뭐 5월 달 정도에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드레싱을 이제 고려대 병원에서 하다가 이제 안산 한의원에서 하면서 저한테 이제 의뢰가 들어왔죠. 그래서 5월 17일 날 이제 20일 날 의뢰가 들어왔는데 17일 전 사진이고 이때부터 이제 크기도 좀 재달라 그래가지고 대략 보니까 뭐 한 4.5쯤 되죠. 그죠? 요 정도고 쭉 진행을 해서 한 달 정도는 이제 육아 조직을 키워가지고 자라게 만들었고 한 달 정도는 이제 그 재상피화가 이제 쑥쑥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약 2달 정도 만에 협업해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한의사 간호사 협업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의정부시 방문간호센터 협업인데 뭐 42년생 여자분입니다. 폐렴으로 입원 후 욕창 4단계가 발생하였고 5개월 이상 방문간호 치료했습니다. 이분 치료 잘 하셨어요. 초기 사진 보면. 그런데 호전되다가 2, 3개월 정체되는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본인 혼자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어떻게 저를 알고 이제 연락을 와서 8월 30일부터 이제 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부터 드레싱 변경을 하였습니다. 상황을 보면 이제 요때가 의뢰 시점인데 의뢰 전에 잘 치료했죠. 3월 달부터 해서 쭉쭉쭉 잘 치료했죠. 그죠? 근데 이제 6월부터 한 8월 정도까지가 정체 시기가 있었고 진전이 없어서 이제 저한테 의뢰를 하게 됩니다. 연월 30일인데 9월 1일부터 이제 스타트가 됩니다. 근데 이제 9월 6일 날 보면 이제 약 한 50%, 53% 오전, 넓이 기준으로 53% 오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1일 날 11일 차에 한 80% 정도 호전됐습니다. 13일 차, 9월 13일 날, 그리고 17일 차, 20일 차 완치되었습니다. 뭐 짧게 끝났다고 서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변수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짧나 빠르냐에서는 뭐 말이 있을 수 있지만 뭐 대체적으로 빨리 끝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대전에 거주하시는 환자분이신데 남자분이시고 지체장애이십니다. 2020년 높은 곳에서 추락하셔가지고 T12번 골절되셔 이제 하반신 마비되셨죠. 근데 이제 4월 달에 이제 그 욕창이 발생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휠체어 생활이 이제 뭐 그리고 나이가 좀 젊기 때문에 컴퓨터도 많이 하고 이래서 거의 앉아 계시면서 이제 양쪽 둔부에 이제 욕창이 생겼습니다. 왼쪽에 2.2cm 정도,
여기는 이제 오른쪽에는 1.4 정도, 그죠? 그때 이제 상황은 주 1회 정도 외래 진료를 했고, 이번에 재택에서 보호자가 드레싱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략 한 5개월 정도 되셨죠. 그래서 뭐 4일차 정도에 뭐 오른쪽이죠. 오른쪽은 안 치고 왼쪽은 뭐 반 이상 좋아졌죠. 그리고 5일차, 11차, 18일차, 요분도 20일차 정도에 왼쪽은 완치되었습니다. 요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강원도에 거주하는 분이신데 약간 좀 저는 이제 협력을 해서 이제 치료하는 쪽인데 이분은 그냥 협력하기로 하시고 사진도 매일 보내주기로 하셨는데 그냥 어떤 제가 이제 연고랑 보내드리고 방법 가르쳐드리고 연락이 두절되신 분이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26일 연락이 왔어요. 이렇다고. 그죠? 그래서 뭐 중간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뭐 거의 다 좋아지셨고 오늘 10일이죠. 아까 또 카톡이 갑자기 왔습니다. 뜬금없이. 아주 많이 좋아졌다고 지금 사진 보니까 완치시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또 그 완치 후에 어떤 대응에 대해서 제가 이제 카톡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학제고 비대면이고 장기요양 환자고 재택이고 방문이고 요청 진료입니다. 장소와 시간 제약을 최소화했고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근데 이제 비대면 수가가 낮아요. 한 13,000원쯤 됩니다. 한 번에. 그것도 이제 한 달에 2번 됩니다. 기관 간 협력은 무보수가 좀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계략도를 보면 저희가 있고 이제 기관과 환자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냥 환자하고 비대면 진료 그냥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학제 협력을 하죠. 기관하고는 환자랑 이제 기관이 어떻게 보면 재택의료센터에서 하는 역할을 스스로 둘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뭐 연락 체계는 카톡이나 어떤 뭐 전화가 워낙 요즘 잘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가능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자,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데 뭐 김기태 사무국장님이 저번 주에 로또에 당첨돼가 원밸리를 한 방에 그냥 현금으로 매수하시면 저희가 과연 기쁠까요? 그죠? 저는 안 기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게 다학제를 해보니까 뭐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 환자 보호자는 욕창이 나왔죠. 그리고 뭐 일단 나은 이유도 뭐 그 전보다는 더 낫다는 거죠. 그러면 슬픔이 좀 욕창 때문에 이제 뭐 더 이상 슬프지는 않는 상태가 되는 것 같고 저희 기관들도 얘기를 해보면 저도 뭐 이게 되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타기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3단계를 치료를 못 하던 데가 저랑 협력하여 치료하고 나면 이제 3단계를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질환에 대한 협력 모델이 지금 약간씩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것도 한번 해보자. 신뢰로 시작해서 좀 신뢰로 끝나는, 물론 결과가 좋아서 그렇긴 한데,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전문 지도서를 가지고 자격증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늘을 보고 가르치고 뭐 우러러 본다, 배우고 이런 건데, 요게 이제 그 윤동주님의 시인인데, 윤동주님은 이제 1917년 간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대인가요? 20대 정도에 별의 넘은 밤이라는 시를 쓰셨고, 그 다음에 딱 5일 뒤에 서시라는 시를 썼어요. 같은 시기에 나온 시죠. 근데 이 두 시가 제일 유명합니다. 별에 관한 거. 그리고 얼마 뒤 이제 일본에 가셔서 후쿠오카 흑무소에서 사망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면서 친구들한테 요게 이제 서예로 쓴 건데 요렇게 쓴 거를 친구들한테 다 선물을 줬다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친구 어머니가 이런 걸 보내셔가지고 저도 이제 이런 걸 했구나 이제 싶은 거죠. 근데 윤동주님 시를 보면 별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중에 이제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런 이제 문구 제가 좋아하는 문구죠. 자, 지구라는 게 굉장히 크죠, 그죠? 굉장히 큰데 뭐 한국은 아주 작은 나라죠, 지구로 치면. 근데 지구가 속해 있는 것도 이제 태양계라는 데입니다. 태양은 뭐 지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죠. 여기만 해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죠? 태양계입니다. 우리 은하입니다. 여기 태양계가 여기 있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 은하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태양 같은 항성들이 5천억 개 정도 있다고 하죠, 태양계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여름철에 보면 우리 은하의 어떤 중심부를 보거든요. 중심부를 보게 되면 여기죠. 여기를 이제 중심부인데 여름철에 저희가 밤하늘이 향하는 방향이 이쪽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많은 별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은하에 있는 별들을 보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5천억에서 6천억 개의 태양이 있다. 그죠? 우리 은하 하나만.
자, 이거는 이제 안드로메다, 우리의 어떤 개념들이 사는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안드로메다 은하는 가시등급이 한 3.5등급쯤 됩니다. 눈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저도 딱 맑은 날 2번 봤습니다. 자주 보이지는 않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그 눈에 보이는,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은하입니다. 여기는 1조 2천억 개 정도 항성이 별이 있다 그러는 거, 태양이. 그죠? 그런데 나사의 어떤 좀 약간 뭐 약간 또라이 개념의 어떤 그런 분이 그냥 우리 공항한데 이런데 그냥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데 한번 비춰보자. 근데 이게 그 허블 망원경이 굉장히 운영비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서 비춰보게 됐는데 어느 정도 크기를 비쳤냐면요. 100m 떨어진 이제 그 테니스 공 정도의 넓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눈앞에 이렇게 손으로 하면 진짜 이게 보일동 말동한 이제 그런 이제 넓이가 되겠죠. 사각형으로. 거기를 비춰봤더니만 이렇게 많은 암흑에 아무것도 없는데 비쳤니까 열흘 동안 비춰보니까 이렇게 많은 은하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뭐 힘드냐 또는 뭐 이런 거 안배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생각을 좀 잘 안 해요. 그냥 닥치면 하는 거죠. 그게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오늘 밤에도 그냥 퇴근할 때 그냥 별이 바라면서 치우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괴로움 없는 뭐 그런 어떤 걸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거를 사랑해야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냥 가볍게 별이 반짝이듯이 그냥 진행하다 보니까 뭐 어렵다. 물론 어렵죠. 근데 뭐 그냥 뭐 합니다. 그냥 한다. 그냥 진행한다. 이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뭐 생각이나 이런 거 잘 안 닥치면 하고 그냥 그래서 단지 이제 아침에 하고 점심 때 하고 저녁에 하고 이러면 사실 식사를 뭐 밤 10시 한 끼 먹을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죠? 월요일 같은 날은 좀 빠듯하게 하기 때문에 뭐 그래도 뭐 이 큰 우주에서 이게 뭐 별일이냐 싶어요. 그냥 사람이 죽는 것도 별일 아니고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별일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래서 그냥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말 우문현답인 것 같습니다. 환자가 있기에 하는 거겠죠. 환자가 있는데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가야 되는 게 의료인의 사명이고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